아. 자, 그러면은 저기 스텝 3 쪽으로 좀 가볼게요. 저기 119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119번. 자, 어찌 보면은 쉽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 첫 번째 줄에서 나오는 거 x가 t보다 작고 나갔다 해서 fx의 최소값을 gt라고 잡는다. 저게 해석이 되면 쉬워요. 근데 저게 해석이 잘 안 되면은 좀 어렵겠죠. 자, 1분만 있다가 G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GT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주어진 식이 0이라는 거는 GT 함수에서 A 지점에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둘 중에 하나라도 0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GT 그래프만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GT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fx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극점을 찍지 않으면 좀 구하기 힘들겠네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3으로 꾸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그쵸.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때 마이너스 3 아니다 마이너스 1인 지점이 극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인 지점이 극대가 되겠네요. 일단은 얘가 y는 fx 그래프고
GT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얘는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그 범위에서 최소값이에요. 자, 만약에 GT 그래프를 잡을 때 t가 만약에 여기 있다, 주황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전까지 나온 모든 값들 중에 최소인 게 GT 값이에요. 만약에 t가 주황점이면은 얘는 여지까지 중 최소가 자기랑 똑같기 때문에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계속 t 값이 커짐에 따라서 최소가 갱신되면서 가요. 그쵸? 그래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증가 부분이 나왔다, 만약에 t 값이 여기 나왔다, 그러면은 이 이전까지 중에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때의 GT 값은 최소 얘랑 똑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이전까지 최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요. 그러다가 딱 만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t 값이 또 최소 값을 따라서 움직여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 주황색이 GT 그래프예요. 괜찮나요? 이거는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요 편 하나가 등장했을 뿐인데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평가원이었나? 수능이었나? 그 문제가 최고 난이도 문제로 등장을 했었어요. 요게. 근데 그게 벌써 거의 한 15년 전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내신에서 2학년 내신 때도 되게 자주 나오던 편이에요. 자, GT 그래프. 자, 조금만 마무리 더 해볼게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 맞아. 그치? 마이너스를 할까요? 오케이. 그래프가 왜 저렇게 됐지, 내가? 응? 그게 왜 GT냐고?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거를 잘 생각해봐요. t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최소값을 GT로 잡는 거예요. t가 여기 있을 때는 이전까지 중에 최소가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감소하고 있을 때는 계속 GT 값이 fx랑 똑같이 따라가요. 근데 만약에 t가 증가 구간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여기까지 중 최소값은 얘잖아요. 그 t가 여기 있으면 그때 함수값은 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게 최소니까. 그래서 얘는 얘보다 작지 않으니까 GT 그래프는 그냥 요거 그대로 유지되는 상수함수로 갈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딱 다시 만난 상태에서 최소가 계속 바뀌면서 가죠. 좌표점을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4. 그럼 여기는 5가 되겠죠. 높이가 GT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곱이 0이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나오면 돼요.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좌미분계수도 0, 우미분계수도 0이죠. 근데 계속 기억이 빵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딱 5인 지점에서도 우미분계수는 음수가 나오지만 좌미분계수가 0이죠. 그래서 얘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까지 정수 다 돼요. 마이너스 1을 빼먹었어. 화이팅. 마이너스 1에서 비분계수 얼마 나와요? 그치. 마이너스 1 빼먹으면 안 돼. 안 빼먹는데. 이거 다 계산을 잘못했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죠. 뭐 함수값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3이면은 여기 오른쪽 극소값과 함수값 똑같은 지점은 5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왜? 간격이 1대 1이기 때문에 그래요. 2씩 차이가 나죠. 한 칸당. 그래서 여기가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뭐예요? g라는 함수의 우미분계수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좌미분계수 얘기하는 거죠. 두 개 곱한 게 빵 나온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각각의 점들은 어때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 똑같은데 그 0 아니죠? 근데 딱 마이너스 1인 지름 어때요? 얘 좌미분계수도 0이에요. 우미분계수도 0이고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다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전부 다 돼요. 이 위에 있는 실수점들 다 돼요. 마지막 5도 어때요? 우미분계수는 음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좌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얘도 포함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A 값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다 되는구나. 그 중에 정수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4, 5. 그래서 지워지면은 요거 4개 더한 거니까 7 더하기 7. 답이 14로 나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3에 있는 문제가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히 문제 다 평이해가지고 미안. 잠깐 욕심 한 번만 부려볼게요. 저기 스텝 4에 있는 거 딱 한 문제만 해봅시다. 근데 외부 문제까지 보기에는 아직 좀 그렇고요. 우선순위는 반드시 기출문제 먼저입니다. 약간 욕심이에요. 미안. 근데 너무 문제가 좋은 거라서 지난번에도 언급 한번 한 겁니다. 132번 한 번만 해볼게요. 132번. 이게 앞에 내용만 정리가 좀 됐다 그러면은 잘하면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풀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딱 잡는 순간 얘는 되게 쉽게 정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풀이 자체는 길지가 않으니까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어디가 안 되지? 다 되나? 왜 5가 나온지 이해되지? 그죠? 그 다음에는 기울기 곱이 빵 나와야 되잖아요. 우미분계수로 좌미분계수. 둘 중에 하나라도 빵 나오면 됐다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오케이. 너무 쉽지? 이렇게.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요거 하나 분석해 볼게요. 딱 요거 하나.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울기 극한, 그쵸? 미분계수 정의가 아닌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갖다가 끌고 와 볼 건데,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마이너스 h. 이거랑은 좀 다른 거지 않나? 그쵸? 이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AX라고 해서 세로 함수를 지정했는데 그게 절대값 fx라고 쳐봅시다. 괜찮죠? 그러면은 요 식은 뭐랑 똑같냐?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ax 플러스 h 빼기 ax 마이너스 h예요. 그렇죠? 이거 좌칸과 우칸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fx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그래프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얘는 어딘가 x축이 반드시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으니까. 그럼 절대값 씌운다고 한다면 x축 아무데나 제가 잡아볼게요. 뭐 별 차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좌우칸과 우칸 사이 기울기예요. 괜찮죠? 만약에 여기에 2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미분 가능한 지점에서는 미분계수 정의랑 똑같아요. 괜찮나요? 미분 가능한 지점에서는 한마디로 미분계수 2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x 지점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이 기울기 2배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왜? 이 지점에 좌우칸과 우칸 사이 기울기 해봤자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주변에 있는 기울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 2배로 볼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럼 2배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그래프 개형은 비슷하겠죠. 어차피 2배 뻥튀기 돼봤자 그냥 위로만 올라가는 것 뿐이니까. 괜찮죠? 이해돼? 자, 그렇게 기울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딱 요 점은 어때요? 요 점에서 기울기 빵 나옵니다. 괜찮나요? 요 점에서 기울기 빵 나와요. 왜냐면은 좌우칸과 우칸 사이 기울기 대칭시켜서 올렸기 때문에 얘는 좌우 대칭으로 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괜찮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기울기 2배. 만약에 얘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오는 요 점 있죠? 요 부분 하나 빼고 다 값이 2배로 나와요. 근데 2배를 일단 배제하고 갈게요. 그럼 요렇게 그래프가 나오다가 요 지점만 딱 빵 나오고 마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돼? 그렇죠? 얘 0 나오게 하는 지점이 여긴 거 괜찮죠? 오케이. 자, 요거를 좀 생각을 더 해볼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다른 데서 x축이 또 나왔다. 뭐 별 차이 없겠는데 딱 요 지점에서 0 나오는 거 아니면 어차피 왼쪽이랑 비슷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서로 다른 한 실근 나오는 경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는 경우만 한번, 세 실근 나오는 경우만 한번 볼게요. 그럼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네요. 자, 다시 한번 얘는 좌극한 점과 우극한 점 둘 사이의 기울기 2배예요. 한마디로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미분계수 2배라는 거예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빵 나오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서는 빵 나오고 미분 가능한 지점에서는 그냥 2배 값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얘는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총 두 군데서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두 군데서 0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y는 f'(x) f'(x) 몰라, 이게 fx라고 친다면. 자, 그럼 얘는 2배가 그냥 일단 없다고 칠게요. 요거 빨간 것만 생각할게요. 빨간 것만 생각하면은 계속 그대로 값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단 요 지점에서 값이 없고요. 그때 빵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지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빵 나오고 여기만 빵꾸 뚫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빵꾸 뚫리고 여기서만 빵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거가 지금 이거의 해석이에요. 자, 그럼 얘는 불연속점이 몇 개 나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근 나올 때마다 불연속 나오는구나. 괜찮죠? 근 나오는 지점들마다 불연속이 나와요. 많게는 3개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fx-3을 곱했더니 실수 전체 연속인 거예요. 자, 불연속 지점에서 어때야 될까요?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일단 저게 배경 지식이에요. 요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요거는 그래프까지 그려서 설명하진 않았어요. 제가 0 되는 것만 연습을 했었던 것 뿐이에요. 지난번에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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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욕심이에요. 조금. 욕심이 좀 들어가 있어요. 답은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암산으로 나오나? 내가 영어당해서 생각해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 서로가 안 되는 세계에서는 반대가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만 없으면 안 되니까 답은 맞나? 맞았어. 대박이지? 깜짝 죽어. 괜찮아. 어떡해. 감센 거 아니지? 좀 설명한 건 이해될까? 화이팅. 조금만 남았다. 접하는 걸로 잡은 거지. 접하는 걸로 잡은 거죠. 그거 맞았어요. 접하는 건 맞는데 케이스가 잘못 나온 것 같아. 우와! 잠깐 어떻게 풀었어? 그래? 어떻게 풀었어요? 푸는 게 아니라 오늘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답은 맞네. 오늘 봤어? 오늘 모의고사 있어? 아, 미안해. 화이팅. 오케이. 와우. 우와. 미안해. 오늘 모의고사 있었구나. 오늘 모의고사. 저런. 자,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가 된다라는 건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금 얘가 fx-3이 있고요. 얘가 있어요. 첫 번째, 얘는 무조건 불연속점이 최소 1개는 나와요. 그렇죠? 최소 1개, 최대 3개까지 나옵니다. 2개도 나올 수 있나? 아쉽지만 2개는 안 나와요. 아쉽지만. 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는 그래프 중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접하면 2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접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절대값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이때 얘 도함수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 갔냐? 얘는 그림이 조금 짧다. 미안해. 좀 넓힐게. 자,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 그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뭐 2배기는 하지만 그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다만 요 지점에서 빵 나오는 게 생기니까 유일하게 미분 불가능으로 나와요. 어차피 얘는 만나들어도 상관이 없죠. 그대로 똑같은 값 나옵니다. 하나 아니면 3개예요. 하나 아니면 3개.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불연속이 하나 아니면 3개. 만약에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처리해주면 되겠네.
그쵸? 만약에 3개가 나왔다. 그럼 얘가 3개 다 처리해줘야 돼요. 잠깐만. 3개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3차인데? 그것도 평이동 들어갔는데? 절대 안 돼요. 왜? 자, 일단은 이 3차 함수 중에서 3개짜리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방금 봤듯이 이렇게 나온 값 중에 서로 다른 3식은 나와야 되는데 딱 얘가 x축과 만나는 3점이 지금 얘 불연속되는 점들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면 그 불연속인 3지점에서 얘가 다 빵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얘를 오른쪽으로 3만큼 평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쨌거나 뒤에 있는 거 가지고 끌고 와서 0을 만들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얘는 0을 못 만들어요. 괜찮나요? 얘가 불연속인 걸 어떻게 처리를 못 합니다. 곱해서. 괜찮나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만약에 얘가 알파1, 알파2, 알파3 이렇게 됐다고 친다면 얘를 오른쪽으로 3만큼 평이동시킨 그래프 몰라. 잘해봤자 솔직히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1 플러스 3, 얘가 알파2 플러스 3, 뭐 여기가 알파3 플러스 3 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알파1에서 불연속인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왜? 아까 알파1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3식은 나올 때 이게 알파1이에요. 불연속 생겨요. 딱 x가 0 되는 지점에서 지금 다 불연속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접하지 않는 경우라고 친다면 오케이. 결론은 지금 이거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연속이 안 돼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안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1개짜리인 경우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1개짜리 뭐 케이스로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얘부터 일단 한번 해봅시다. 뭐 얘건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x축이 어디서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무조건 불연속이죠. 이 오른쪽으로 3평이동해서 커버가 돼요? 안 되죠? 무조건 뭐예요? 왼쪽에 있는 뭔가 하나가 끌고 와서 0 만들어져야지만 연속이 돼요. 괜찮죠? 얘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0 되는 지점 말고 다른 0 되는 지점이 있는데 걔는 0 되는 지점이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뚫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오른쪽으로 3만큼 평이동해서 0 되면서도 얘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 뭐밖에 없어요? 접하는 거밖에 없어요. 괜찮네? 자, 그래서 이쪽을 조금 지우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얘는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때 아까 서로 다른 3식은 안 된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식은 하나 나와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얘가 불연속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3만큼 평이동해서 얘가 0 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속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접하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얘는 연속이 되잖아요. 0이지만 얘는 0에서 불연속이 나오죠. 이거를 왼쪽에서 끌고 올 수는 없네. 그럼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괜찮네? 이게 유일한 케이스예요. 이게 유일한 케이스. 자, 왜 그렇죠? 지금 그래프를 한 번만 따져볼게요. 얘는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일단 편의상 여기를 알파1, 알파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도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나올 텐데 그때 요 지점과 요 지점이 0 되게 하는 지점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여기가 알파1, 알파2.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틀렸다. 이거 아니다. 미안해. 틀렸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미안. 이거 극점이 아니잖아. 잠깐. 그렇죠.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대로 도함수 그래프 그려주고요. 다만 알파2인 지점에서는 빵꾸 뚫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괜찮죠? 얘가 지금 알파2. 알파2라고 하긴 좀 그런가? 알파2. 자, 지금 이 함수가 뭐예요? 지금 얘예요. 요게 y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a분의 절대값 fx 플러스 h 빼기 절대값 fx 마이너스 h. 미안해, 식은 좀 지저분하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물론 실제로는 얘보다 2배가 더 높은 거기는 하지만 그래프상 큰 차이는 없죠.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얘 유일하게 지금 불연속이 지금 알파2예요. 알파2. 그러면은 이 불연속 함수를 유일하게 알파2에서 불연속인 이 함수를 얘가 커버 쳐줘야 돼요. 한마디로 알파2 없애려면은 왼쪽에는 알파1이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되면서 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함수 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네? 한마디로 이 함수에다가 알파2 집어넣으면 0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다 알파2 집어넣으면은 오케이. 그래서 0이 나와요. 불연속 지점에서. 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얘가 0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존재 안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될 수 있는 근이 총 몇 개예요? 이 알파2가 지금 알파1 플러스 3이 되고요. 얘는 알파2 플러스 3이에요. 괜찮네? 자, 그래서 gx가 0 될 수 있는 근이 총 몇 개냐? 4개가 나온다 그랬는데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순서대로 따지니까 미안. 숫자 좀 바꿀게요. 알파2가 얘가 알파3로 잡을게요. 미안해. 왜냐면은 여기는 알파1이 맞잖아요. 얘가 지금 알파2가 아니고 순서상으로 놓고 보면 얘가 알파2가 되는 거죠. 괜찮죠? 왜냐면 얘가 0 되게 하는 다른 지점이니까. 이해돼? 그렇죠? 얘가 알파2. 여기는 지금 알파3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알파4. 괜찮나요? 자, 다시 한번 여기를 알파2로 다시 바꿔볼게요. 여기 지점을. 그 다음에 얘가 알파3였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알파1에다가 3 더한 게 얘 맞아요. 그 다음에 알파3에다가 3 더한 게 얘가 맞아요. 괜찮나요? 여기가 알파3였어요. 그래서 총 0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알파1과 알파2 등장을 하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알파1, 알파2 뭐 물론 알파3도 있어요. 0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위쪽에서 이 평이동 된 걸로 알파3랑 알파4가 나와요. 괜찮죠? 이게 지금 알파4입니다. 이게 지금 알파4. 그렇죠? 이 식에서 알파3랑 알파4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파3는 무조건 알파1에서 3 더한 걸로 가야 되고 알파4는 알파3에서 3 더한 걸로 가는 거 외에는 불가능하다. 괜찮아요? 좀 이해? 미안해. 내 욕심이었어. 괜찮을까? 이해는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알파2가 지금 뭐지? 얘는 값이 딱 나오진 않네. 딱 이쁘게 나오진 않네요. 결국에는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요 4개의 합이 지금 7 나와야 되는데 알파3는 알파1 플러스 3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알파4는 알파3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럼 알파1에서 봤을 때는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알파2는 뭘까요? 알파2는 어차피 얘랑 얘가 3 차이 나니까 1대 1대 1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알파1 더하기 2여야만 돼요. 괜찮네? 얘가 알파1 더하기
그래서 4알파1 더하기 11이 7이니까 알파1이 무조건 마이너스 1로 밖에는 안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 fx식은 어떻게 생겼어야 된다? 마이너스 1에서 x축과 접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3 얘는 알파1에서 3 더한 거니까 2죠. 마이너스 1과 2에서 근을 가지는데 2에서는 근 하나만 가지는 거. 그게 fx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괜찮네? 그래서 답이 뭐냐? F5는 66에 36 곱하기 5에서 2 뺀 3. 그래서 답이 108로 나와요. 혹시 이해는 될까요? 제가 괜찮아요? 뭐야? 지금 괜찮아? 괜찮나? 창희도 괜찮지? 현준아 괜찮아요? 제가 풀 수 있을까? 미안해, 그건 좀 오바지? 알았어. 주임 괜찮을까? 오케이. 유준아 미안해, 이해될까? 오케이. 이거는 좀 내가 살짝 욕심 부린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한 번 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해하는 데는 지장 없겠다 라고 생각 들어서 들어갔는데 막상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풀게 시간 주면은 진짜 우주 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미안해, 그냥 마무리 지었어요. 너무 오래 시간 주면 오히려 더 지루해질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일단 3차 함수는 여기까지만 좀 가봅시다. 3차 함수는. 자, 그러면은 4차 함수로 가볼게요. 얘는 좀 지웁시다. 저기 방금 이 132번은 나중에 여유될 때 한번 꼭 해봐요. 진짜로. 왜냐면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요. 문제 자체가 되게 좀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거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요거 최신 경향. 이거 너무 좋지 않나 이거? 미안. 거기에 불연속 곱하기 연속도 들어가 있고. 그죠? 적당히 비율관계 잘 써서 근 뽑아낼 수 있게 하는 거. 특히나 이게 되게 요새는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되게 좀 자주 나오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되게 집중해서 연습 많이 했었고요. 꼭 한번 보기 바랍니다. 미안. 자, 그러면은 4차 함수 그래프로 갑시다. 저기 4차 함수 그래프는 총 몇 가지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나는 5가지로 잡아요. 5가지로. 5개. 별이 5개. 미안. 맞아. 자, 뭐냐면은 똑같이 도함수 입장에서부터 먼저 볼게요. 자, 도함수 그래프는 총 몇 종류예요? 4차 함수 도함수니까 3차 함수. 3차 함수는 아까 전에 몇 개? 3개라고 얘기했습니다. 3개. 그 3개 그래프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근데 아쉽게도 증가만 하는 요 2가지 그래프는 그냥 다 하나로 정리가 되고요. 나머지 4개의 그래프는 다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그래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게 너무 작게 그리면 안 되는데. 조금 더 크게 그릴게. 얘네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때 fx 그래프는 여기에서 x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때 x축이 대칭점에서 지나가는 얘만 볼 거예요. 얘네 2개다. 얘네 2개다. 왜? 요 경우의 그래프가 4차 함수 그래프로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괜찮죠? 완벽한 좌우 대칭 그래프. 딱 대칭점에서 기울기가 빵 나오잖아요. 딱 이 증가함수에서 대칭점으로 x축 지나가는 요 경우만 무조건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x축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더 어떻게 되냐? 비대칭 나와요. 비대칭 나옵니다. 근데 비대칭 나오는 거는
어차피 다른 데서 하는 거랑 사실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얘로 그냥 툭 쳐서 들어가요. 자, 어느 케이스? X축이 이렇게 나와서 서로 다른 식은 하나만 나오는 경우예요. 자, 그럼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죠. 요 부분에서 극소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극소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오른쪽에서 비대칭으로 올라가요. 기울기 한 번 꺾여서 나옵니다. 딱 기울기가 그나마 좀 작게 나오는 지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비대칭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얘는 X축이 만약에 더 위에서 나오면은 얘랑 별로 구분 못해요. 진짜로 크게 구분 못합니다. 이건 비대칭인 것만 생각해주면 돼요. 얘는 뭐냐? 얘는 X축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아예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는 경우예요. 얘는 감소 증가했다가 또 증가하죠. 얘는 극소값 하나 존재하게 되겠고 기울기 빵인 애가 존재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 아, 얘는 기울기 0이 나오지만 극점이 아닌 지점이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거. 얘는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비대칭 중에서 중요한 비대칭이라서 그래요. 기울기가 빵 나오는 거. 괜찮죠?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부연 설명 살짝만 더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X축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대칭점까지는 안 가는 거. 자, 그럼 얘는 감소 증가 하니까 극점이 총 3개 나오겠고요. 극소 지점, 극대 지점, 극소 지점. 하지만 왼쪽 극소가 오른쪽 극소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아, 작을 거예요. 왜? 이 넓이만큼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넓이만큼 감소를 하고요. 자,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둘 사이의 x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진다라고 봐도 됩니다. 뭐 물론 이 x의 간격이 비례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다만 넓으면 넓을수록 무조건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넓이 자체는 더 커지네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 극소가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대칭점으로 x축이 지나가는 경우. 항상 도함수의 대칭점에 x축 지나갈 때만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 증가. 하지만 얘네 둘이 점대칭이기 때문에 둘의 넓이가 똑같아요. 증가한 만큼 내려간다라는 거. 그래서 극소, 극대, 극소. 그래서 극소, 극대, 극소가 될 겁니다. 얘네 둘은 똑같아요. 자, 유일하게 4차 함수에서 내가 비율관계를 쓰라고 얘기하는 건 딱 얘 하나예요. 자, 요 극소랑 함수값 똑같은 지점, 그 다음에 극대 지점 1대1, 딱 요거 하나. 요거 외에는 너무 그렇게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 물론 요것도 있기는 해요. 정 쓰고 싶다 그럼 이런 것도 쓸 수는 있어요. 여기랑 만나는 지점에서 1대 3이에요 난 써야겠다 라고 하면은 써도 돼요. 근데 별로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괜찮죠? 요거 밖에 없어요. 나머지 비율관계가 없어요. 왜?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유일한 비율관계는 얘랑 얘밖에 없어요. 요거까지는 안 써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무조건 써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4차 함수 그래프를 5개로 구분을 하고요. 이게 끝이냐? 아니죠. X축이 좀 더 올라가면은 얘 B 좌우 대칭한 거. 더 올라가서 위에서 접하면 얘 좌우 대칭한 거. 더 올라가서 하나 만나면 얘 좌우 대칭한 거. 그래서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요 가운데 3개에 좌우 반전시킨 거. 총 8개예요. 그렇죠?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원래 8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최고치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또 8개 나오니까 총 16개 그래프예요. 그렇죠? 다만 16개를 머릿속에서 다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5개만으로 생각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좌우 반전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괜찮죠? 3차 함수는 3개, 4차 함수는 5개,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얘는 만약에 절대값 f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인지를 한 번만 좀 세볼게요. 자,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나왔다.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 빵개 나와요. 괜찮죠? x축 이렇게 나왔다. 미분 불가능한 점 빵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다. 뒤집어져 올라가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가 나오죠. 그렇죠?
다 두 개 나와요. 자, 얘는 X축 빵개, 접할 때도 빵개. 아니 잠깐만, 어딜 가도 이제 다 두 개네요. 괜찮죠? 어딜 가도 다 두 개요. 자, 얘는 빵개, 빵개, 두 개, 두 개. 한 개 나와요. 괜찮나요? 유일하게 홀수계예요. 유일하게 홀수계. 진짜로.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요 점이 굉장히 특이하게 중요합니다. 절대값이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미분 가능으로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삼중근 위에도 어차피 또 두 개가 나와요. 자, 얘는 빵개 두 개, 아니 빵개 두 개, 접할 때도 또 두 개, 뚫고 지나가면 네 개, 접할 때 또 두 개, 올라가도 두 개. 괜찮죠? 자, 얘도 빵개, 빵개, 네 개. 그쵸?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미분 불가능으로 나오고요. 더 올라가도 네 개 나오다가 극대값으로 나올 때는 두 개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 위로 올라가도 어차피 계속 두 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많이 중요해요. 비대칭 중에서 유일하게 중요하네요. 비대칭 중에서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이 중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케이스는 얘밖에 없어요. 극대값 가지는 케이스 전부 뭐예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식은 가질 때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식은 그때만 극대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극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극점 개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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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세 개. 그죠? 짝수개가 안 나옵니다. 무조건 홀수기로 나와요. 극점의 개수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만 정리하고 문제 잠깐 좀 풀어볼게요. 단일 문제는 사실 별로 그렇게 4차 함수에서는 많지 않아요. 왜? 4차 나오면은 무조건 혼합으로 나와요. 혼합형. 그래서 뒤쪽에서 어려운 걸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133번 한번 풀어볼게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다시 한번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5개 그려놓고 소거형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 이런 거 안 되네, 이런 거 안 되네, 이런 거 안 되네. 아, 이 그래프로밖에는 접근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수식 정리하는 거예요. 소거법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갔다.
내가 인수정리를 뒤에 유형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인수정리 쓰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뭐 기본적인 인수정리는 알고 있을 거라서 그냥 냅뒀습니다. 참고로 4차함수건 3차함수건 만약에 내가 뭐 이거의 함수식을 뽑으려고 한다. 그래프는 찾아냈어요. 함수식을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얘는 인수정리 쓰는 게 좋은데 가능한 한 이런 치아 모양이네요. 치아 이빨. 자, 이런 경우에는 극소 지점을 상수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걸 상수로. 그때 근이 몰라 알파, 베타라고 쓴다면 이 식은 x-알파 제곱, x-베타 제곱 플러스 k. 최고책에서는 모른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인수정리를 써야 수식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일반형에다가 다 때려박고 들어가는 거는 그쵸, 한계가 있어요. 인수정리 중근 위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인수를 최대한 많이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좋아요. 특히나 저런 인수정리 4차짜리에서 극소가 똑같은 경우에는 중근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잡는 게 좋습니다. 잘했는데. 이거 다음에 0,8. 아, 오케이. 자, 이거를 잠깐만. 지금 식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이거 인수정리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봅시다. 뭐 어차피 지금 그래프들은 거의 다 뽑아낸 상태고 이게 기함수예요. 그래서 도함수와 기함수. 아니 미분에서 기함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시함수는 우함수예요. 그쵸? fx는 우함수. 잠깐만, 혹시 g'x가 우함수면은 gx는 그러면 기함수예요?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상수, 적분상수 때문에 그래요. 도함수가 우함수라고 해서 gx가 기함수가 되진 않습니다. 짝수차들, 미분에서 짝수차 나왔다. 다 홀수차 나오지만 상수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함수라는 건 몰라요. 하지만 도함수가 기함수인 경우에는 원시함수는 우함수가 맞아요. 자, 근데 뭐 이건 메인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우함수구나, 완벽한 좌우대칭이구나. 근데 서로 다른 세식은 나오니까 사실 뭐 완벽한 좌우대칭 그래프는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절대값으로 8 나오는 게 5개 나온다? 때려 죽여도 얘는 안 나옵니다. 그쵸? 왜냐면 x축이 이렇게 나와봤자 절대값으로 뒤집어 올리면 사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서로 다른 식은 개수는 4개가 한개예요. 괜찮죠? 이거는 불가능. 자, 그래서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가능한 게 어느 경우예요? 극대극소랑 정중앙에서 x축 나오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뒤집어 올렸을 때 y는 8 나오는 게 이렇게 되는 경우. 외에는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함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8 가지고
인수 정리하는 게 편해요? 8 가지고 인수 정리하려고 하면 진짜 우주 갑니다. 진짜로 우주 갑니다. 우주까지는 안 가는데 y는 8 가지고 인수 정리하려면은 얘는 괜찮은데 이거 두 개 잡기가 좀 애매해요. 그쵸? 뭐 여기 뭐 마이너스 알파 뭐 플러스 알파 해서 식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최고치에서 어차피 1이니까 x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x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8. 근데 그 다음에 쓸 건 뭐예요 그러면은? 아니 아직 마이너스 8을 안 썼잖아요. 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거 극소구 하려면 또 미분해서 또 정리하고 해야 돼요. 너무 빡세요. 괜찮나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극소값들을 가지고 인수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 그럼 어차피 이 점과 이 점을 잡아주면 되는데 완벽한 좌우 대칭이니까 얘를 몰라 그냥 마이너스 a를 잡을래요. 그럼 얘는 그냥 a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fx가 마이너스 8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마이너스 a랑 a가 될 거야. 근데 그게 중근중근이잖아요. 넘기면 빼남수죠. 빼남수가 x 플러스 a제곱과 x 마이너스 a제곱을 가져요.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 있다면 fx는 x 마이너스 a제곱 x 플러스 a제곱 빼기 8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괜찮네? 이해될까? 그렇죠?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8만 잡았잖아요. 이게 극대가 8이라는 걸 안 썼죠? 그럼 얘는 미분해서 극대 찾아야 돼요? 아니 그냥 0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렇죠? 얘가 0,8인 것만 이용하면은 바로 A값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계산해 보고요. 자 된 친구들은 13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35번 134번은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여유될 때 풀어보고요. 마무리 좀만 더 해보고 된 친구들만 135로 갑시다. 맞았어. 알았어. 오케이. 내용은 이해될까? 혹시 좀 힌트 좀 필요한 거 있을까? 뭐야 그럼 끝났잖아. 뭐. 정보가 너무 한꺼번에 막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혼잡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정리 안 된 것들이 많은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이만큼 정리돼 있다는 걸 베이스로 깔고 그 뒤를 더 설명하고 있는 거라 아직 그러니까 의준이가 할 줄은 아는데 익숙하진 않은 상태였었어. 그래서 뒤로 가니까 이제 좀 머리가 과부하가 약간 오는 거지. 근데 의준이는 노력하니까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 아, 135, 135. 좀 밑에다 써놨어. 이거. 아직 극대를 안 썼으니까 0집을 안 달라온다.
자, 그래서 뭐 133번 마무리하면은 F0 그쵸? A 4제곱 빼기 8이 8 나온다. 따라서 A는 2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F1은 1 빼기 2 그러니까 1이고요 1 더하기 2 3제곱 빼기 8 1이 답이에요. 이렇게. 자, 문제의 주제를 좀 얘기해 보자면 얘는 3차 함수의 사이값 정리 문제라고 봐도 됩니다. 사이값 정리. m 도함수 3차 함수가 0이거나 아니면 전후로 뭐가 바뀌는 상태의 정수 지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차라고 하지만 3차 내용밖에 안 나와요. 3차 내용. 도함수 이용해서 3차 함수를 만들어내고 정수인 지점 한 번만 잘 찾아볼게요. 미안. 조금만 가볼게요. 자, 일단 미분은 해야 되니까 f'x를 구해봅시다. 자, 얘는 4x제곱 플러스 4ax제곱 빼기 4x. 그래서 얘는
4x로 묶이네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ax 빼기 이렇게 될 겁니다. 0일 때 0이 나오네요. 0에서 0이 나옵니다. 도함수 3차함수가 지금 0인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3차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4차라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3차. 자, 그러면은 3차함수 그래프 최고치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반드시 0인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가 근을 몇 개를 갖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에이 몰라. 그냥 일단은 아무렇게나 3개 갖는다고 치고 몰라. 일단 많은 것부터 한번 잡고 갑시다.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0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맨 첫 번째로 왼쪽 걸 0이라고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2개가 존재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석할 수 있는 대로 해볼게요. 나머지 근이 뭔지는 몰라요. 자, 그때 F'M과 F'M 플러스 1을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M은 원소가 돼요. 잠깐만. 등호가 있잖아요. 등호가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0 나오면 걔는 원소가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F'M은 0이잖아요. 0, F'M0인데 얘가 지금 빵이 나와요. 그럼 M이 0이어도 되고요. M 플러스 1이 0이어도 돼요. 괜찮네? 이해되죠? 잠깐만. 이 그래프랑 상관없이 일단 이 집합은 100% 마이너스 1과 0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괜찮네? 근이 3개밖에 없는데 원소가 3개밖에 없는데 이미 2개가 나왔어요. 괜찮죠? 근데 그 3개 원소의 합이 2로 나온대요. 그러면 남은 원소는 뭘까요? 저거 3밖에 없어요. 괜찮나요? 잠깐! 그러면 3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3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F'M3이 0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2개 나와요. 괜찮네? 그렇죠? 그러면은 3일 때는 0이 아니구나. 정수인 애가 더 나오면 안 되는구나. 정수인 애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다 2개씩 튀어나오니까. 그러면은 3일 때는 정수애가 아니고 남은 것도 정수애가 나오면 안 되네. 잠깐만. 하나만 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지? 잠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근들이 존재한다고 친다면 그래, 얘는 그냥 0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가 정수가 아니라고 쳐볼게. 그럼 만약에 정수 집어넣었을 때 전으로 보변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3이면 4 같은 경우에 음수 나오면 되는 거죠. 뒤쪽에서 100% 하나 또 나와요. 괜찮네? 뒤에서. 왜? 음에서 양으로 가는데 아니 4가 이미 음수잖아요. 5가 있건 말건 무조건 뒤에 정수는 무조건 있겠죠? 여기가 5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4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얘처럼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 에이 모르겠다. 다 잡아보자. 하나, 둘, 3개 다 해봤어요. 얘 하나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얘가 유일하게 0 되는데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들 얘도 안 되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후 보변동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정수로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의미 없네요. 그렇죠? 의미 없어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얘밖에 없는 건 맞아요. 둘 다 안 돼요. 근데 아까 쟤처럼 3개 나오면 안 돼요. 자, 만약에 3개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무조건 최소 3개는 나옵니다. 근들이. 정수 0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최소 4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건 아까 얘네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3개는 또 안 된다 그랬죠? 남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그래프 2개 남았어요. 딱 2개예요.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인수정리로 식을 뽑아내면은 그냥 끝납니다.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쓸 필요는 없구나. 식이 필요하진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미안. 잠깐. 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12번이라고 자존심 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얘네 거 모의고사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극악 난이도 거의 극악 난이도 모의고사 중에 하나라 가지고 실제로 이 정도쯤 문제면은 21번 정도로 내도 사실 손색은 없어요. 21번 아니면 뭐 14번 뭐 이 정도? 12번 배치상 12번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난이도로만 놓고 본다면은 진짜 14번 정도로 가도 손색은 없는 문제입니다. 15번까지 가기엔 좀 힘들고요. 물론 번호 배열이 지금은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계속 고민해야 돼요. 쥐어짜야 돼. 내 지론 중에 하나. 마른 걸레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고. 미안해. 진짜 쥐어짜야 돼요, 머리를.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설명을 늦게 하려고 하냐면은 그 1분 더 고민한 게 되게 큰 힘이 돼요. 진짜로 1분 더 고민한 게 너무 지루해지지 않게 적당히 좀 끊으려고 하는데 멍때리면 안 돼요. 진짜로. 오늘 아침 어디서 본 거라고? 저는 집에서 알았어. 요거 남은 케이스 한번 볼게요. 어차피 이 안에 있는데 남은 게 솔직히 뭐밖에 없어요. 이거 X축 위로 가는 거 어차피 의미 있어요? 없어요. 서로 다른 세 실근 안 된다 그랬죠? 서로 다른 실근 하나 안 된다 그랬죠? 남는 게 서로 다른 2개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2가지 케이스라고 얘기하냐? 밑에서 접하는지 위에서 접하는지 모르니까. 그쵸? 이 2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아예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걸로 2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1번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야. 자, 그래서 1번 케이스로 먼저 그래프 그려보면은,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함수 자체가 4차 함수기는 하지만 죄다 3차만 가지고 놀기 때문에 이거는 4차로 보면 안 돼요. 절대 fx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f' 안에서 끝장내야 돼요. f'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무늬만 4차지만 3차 함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x축이 밑으로 지나간다 라고 얘기했고요. 반드시 0인근이 존재하죠. 0이 여기서 나오면 당연히 안 돼요. 왜냐면은 3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100% 확실한 건 일단 얘가 빵. 괜찮죠? 얘가 빵. 근데 잠깐만. 오른쪽에서 0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게 정수면 돼요? 안 되죠. 얘 정수면 또 2개 나와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게 막 3이면은 m은 3도 되고요 2도 돼요. 괜찮나요? 2개 가져버려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쵸? 이러면은 m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 0 2, 3 이렇게 4개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3이 정수가 아니면 되잖아. 그럼 3이 정수가 아닌 케이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 나왔다. 뭐 3 집어넣었을 때랑 4 집어넣었을 때가 둘 다 양수라서 저거 성립도 안 해요. 괜찮나요? 성립을 안 합니다.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은
m값 자체는 마이너스 1과 0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아예 없어요.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거 f'x가 위에서 접하는 경우. 자, 다시 한번 작은 근이 0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근이 0인 경우. 자, 그러면은 일단 라지 m에는 마이너스 1과 0은 100%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정수값이니까, 정수근.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얘가 정수 3 나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괜찮죠? 정수 나오면 안 돼요. 대신 3 집어넣었을 때 등식 아래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3 집어넣었을 때. 괜찮죠? 등식 성립하는 경우는 두 개씩 튀어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등식으로 성립해야 되니까 3과 4에서 둘이 도함수 값이 부호반대로 나와야 돼요. 괜찮죠? 아,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에서 오른쪽 3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지점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증가 상태 있잖아요. 3 집어넣었을 때가 음수고 4 집어넣었을 때가 양수면 되는구나. 그렇죠? 요게 유일한 케이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케이스만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1, 0, 3 이렇게 세 개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일단 1차적으로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도함수 이용해서 0이 근이 되더라. 이 등식 성립하는 거에 0이 끼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같이 끼네. 그래서 두 개를 일단 뽑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3이 눈에 띄고 그 3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확정시켜야 돼요. 그래프를 이용한 함수 결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 좀 더 시간 주고 싶기는 한데 미안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방금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음수 나오고요, 양수 나오면 돼요. 이게 사이값 정리죠. 음에서 양으로 가는 사이에 반드시 0 존재한다.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12 곱하기 9 플러스 3a 빼기 1이죠. 그러면은 12 곱하기 9 플러스 3a 빼기 1. 얘가 음수로 나와야 돼요. 근데 12는 어차피 의미 없잖아요, 부호에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이 3a는 마이너스 8보다 작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아야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4 집어넣으면은 16 곱하기 16 플러스 4a 빼기, 얘가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또 부호랑 상관없으니까 4a 플러스 15가 0보다 크다. 4a는 마이너스 15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 커야 돼요. 자, 두 개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니까 a 값은 어때요?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3분의 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요 값이 마이너스 3. 얼마 요 값이 마이너스 2. 얼마. 따라서 될 수 있는 정수 a는 마이너스 3만 가능해요. 괜찮죠? 마이너스 3만.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저기 4번으로 나오게 돼요. 4번. 아쉽다. 4차 함수. 미안. 일단은 여기까지만 가고요. 우리가 9월 모의고사 봐야 되는데 9월 모의고사가 아마 내가 알기로 다음 주 수요일인 것 같은데, 맞나?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9월 6일이었는데? 그렇죠, 수요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4일 뒤, 3일 뒤 수요일 날, 그때 좀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 모의고사 말고 실전 모의고사. 원래 수투 끝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요일 날만 일단 모의고사 간단하게 한번 좀 진행할게요. 그냥 모의고사는 뭐냐면 그냥 내가 내 맘대로 만든 거니까 화이팅! 내 맘대로 만들어서 볼 거예요. 와.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나서 여유되면 조금 더 나가고, 뭐 안 되면은 다음번에는 그냥 모의고사만 보고 설명 전체 설명한 다음에 개별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진도는 주말에는 일단 확실하게 계속 진도 나갈 거예요. 빈출형은 수투 끝나고 나면 아마 전범위 쪽으로 아마 다시 잡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따로따로 좀 줄게요. 허이! 고생했어요. 안녕. 저 질문 있는 사람 잠깐 남아서 질문해요. 안녕.